이제 그 태환 씨가 공매로 산 물건과 관련된 명도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나오는 거죠, 이게? 네,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어저께 이충정 과장님한테 이제 그 명도 사례 관련해가지고 좀 얘기해줄 수 있느냐. 그래서 오늘 원래 이제 오전에 시간이 끝나면 저희 이제 워크샵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명도 관련된 강의랑 이제 여러 가지 1박 2일 동안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준비해온 건 같이 이제 스파레이도 들으시고 뭐 SEO도 쓰시고 하니까 실제 사례를 명도 좀 해보고 했으니까 구체적으로 좀 보여줘야겠다 싶어가지고 좀 그때 하는 줄 알고, 사실은 내용이 이거 해도 되는가 싶을 정도의 내용이었는데 그런데 알아서 이제 편집을 해주시겠죠? 편집 실시간이야. 실시간. 이거 혼날 것 같은데. 요약만 해서. 알아서 제가 하겠습니다. 아무튼 간단하게 먼저 제 소개 해주셨으니까 소금쟁이 처음부터 해서 지금까지 좀 시간이 좀 됐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얼마 전에 시작한 S 회원 하고 있고, 스파레드는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는 이제 기수에서 이제 같이 들어야 되는데, 제가 계속 처음부터 이제 스파레드 처음에 1회에 오픈했을 때부터 이제 제 와이프랑 해가지고 시범 스파레드가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사실은 생각이 있었는데 쉽지가 않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지내고 있다가 결국에는 스파레드를 들어야겠더라고요. PT기도 하고 와이프가 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듣고 싶었는데 여건이 안 돼서 특별히 전 되게 감안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온라인으로 같이 이제 듣게 됐고, 온라인에서도 명도는 빼놓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특별히 이제 명도 워크숍 있어서 참가하게 됐고, 아무튼 제 소개를 해야지 이제 좀 제가 말하는데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 지금 말씀드린 배경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게 경매보다 법원 경매보다 공매 물건이 사실 더 많아요. 왜냐하면 법원 경매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그날은 시간을 비워서 법원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공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있지만 저한테는 이제 직접 안 가도 되는 또 이제 기간 입찰제잖아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공매에 관련된 물건들이 많이 있는데, 아시겠지만 이제 공매랑 일반 법원 경매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인도명령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도명령이 되게 큰 무기 중에 하나인데 공매는 그게 없으니까 안 되면 무조건 소송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명도가 안 되면 공매를 하기가 참 쉽지 않죠. 무섭고. 그런데 이제 전 공매에 관련된 이제 명도 사례들이 좀 있고, 또 그 중에 하나는 조금 다른 케이스보다는 조금 다른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좀 도움이 될까 싶어가지고 정리해서 왔고요. 제가 요번에 이제 사례로 말씀드릴 대상이 제가 이제 가장 최근에 받은 병점에 있는 아파트인데, 물론 공매였거든요. 그래서 감정가가 3억 1천 정도 되고 최저 입주가가 2억 5천 정도 되는데 제가 2억 8천 정도에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 이제 띄어서 보여주면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다 생략을 하고,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이제 월세로 살고 계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2천에 60으로 살고 계시는 이제 세입자가 계셨고, 근데 여기는 후순위이긴 한데 아시겠지만 최우선 면제를 받으시니까 한 1,200 정도 받고 나머지는 이제 못 받으시는 그런 분이세요. 근데 사실은 이제 돈을 다 못 받으시는 분이니까 불안하실 수도 있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조금이라도 받으시는 분이면 되게 쉽다고 생각해요. 이분은 그냥 명도가 된다.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왜냐면 제가 이제 명도 확인서를 써드려야 되니까, 그건 이제 공매도 똑같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명도를 할 때 진행 과정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좀 해왔는데 이제 저희 뭐 SV회원이나 소공들이나 이런 분들 보시면 이제 아직 잔금을 치르기 전에는 아무것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서워서. 근데 뭐 저도 처음에는 뭐 그런 생각이 있었었는데 저는 낙찰되면 바로 그날을 쉬고 기쁘니까 그 다음 날부터 바로 명도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보냈죠. 저는 이제 법인을 가지고 있으니까 개인으로 할 때보다는 법인으로 할 때가 그 명도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훨씬. 이게 일반인들이 저를 대할 때 시세조사 할 때도 그렇고 개인으로 할 때보다 뭐 보통 보면 이제 법무 3팀 아니면 뭐 명도 3팀 이렇게 아니면 좀 이제 뭔가 뭐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이제 대표이사 뭐 이런 식의 직함을 가지고 명함했거든요. 실존하는 법인이니까.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보내죠. 처음부터 이제 문자 같은 걸로 해서 기록적으로 보내요. 몇월 며칠 구매를 통해서 어디를 매수한 매수인 법인입니다. 뭐 임차인분의 연락처를 알 수 없어서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처음부터 바로 이제 법인 도장 딱 찍고 문자로 프린트 해가지고 이제 먼저 문자로 보내고 이제 우편으로 보내고 이런 작업을 바로 해요. 이제 근데 해보니까 뭐 전화도 그렇고 문자도 그렇고 되게 받을 수만 있다면 받아주시기만 한다면 이렇게 무엇인가 프린트를 해가지고 포맷에 맞춰서 보내는 게 조금 그쪽에서 되게 뭔가 있어 보인다는 느낌으로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잔금을 내고 또 바로 이제 통보를 했죠. 이때도 뭐 WH 주식회사입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와 같이 이제 양식이 있는데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금일부터 실소유주는 WH 주식회사임을 참고하여 공지드립니다. 뭐 이런 좀 어려운 말들을 좀 쓰면서 어려운 말을 섞어서 쓰지만 핵심을 알 수 있게 써서 이제 보내게 되죠. 잔금을 냈으니까 이제 우리 법인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라는 말을 애둘러서 이제 표현을 해서 이제 보내죠. 근데 이제 잔금을 낸 다음에는 조금 포멀하게 해요. 물론 이 전까지 이제 전화 통화도 하고 바로 이것만 보내면 안 되니까 전화 통화를 하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저는 무조건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전화해가지고 뭐 이번에 소유자입니다 얘기하고 이런저런 상황이 되신 거 이제 힘드셨을 거니까 이런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명도 얘기는 안 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거다 알고 계시냐. 그래서 모르시면 제가 설명을 해드릴 수도 있고 필요하면 나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내가 도와주겠다. 왜냐면 나는 뭐 경험도 많고 그다음에 물건도 많이 있고 그리고 서로 민민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어려워 있으면 언제든지 나한테 얘기해라. 그리고 뭐 그런 식의 얘기를 먼저 하고 호의를 받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런 작업도 하죠. 그리고 이제 명도 관련해서 가지고 이제 내용 증명을 이제 보내게 돼요. 근데 내용 증명 뭔가 잘 안 돼서 보냈다기보단 이분이 이제 좀 상황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배분일까지, 그러니까 우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배분이라고 하는 게 배당입니다. 배분일까지 나가실 수 없는 상황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명도 처리 같은 게 거의 됐는데 이분이 이제 사정을 말씀을 해서 좀 봐달라는 식의 상황이 됐어요. 이분이 이제 돈을 좀 띄고 나가시는데도 사실은 처음부터 주도권이 저한테 이제 넘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율을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분 말씀은 대본일까지는 못 나가다.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가지고 직장에 또 옮겨야 되고 막 그래가지고 한 2달 정도만 더 살 수 없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부탁 같은 걸 하신 거죠 저한테.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신 뭐 보증금도 내가 이제 드릴 테고 뭐 필요한 월세나 그런 것도 다 드릴 테니 뭐 좀 해줄 수 없겠느냐 뭐 이런 식의 부탁 같은 것들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이분을 내보낸 다음에 그다음에 월세를 드리거나 이제 세입자를 어차피 이분은 나가실 거거든요. 드려야 되니까 이분이 어차피 그 적극적으로 도움만 주신다면 살고 계시면서 집도 잘 열어준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서 월세도 받고 그다음에 시간 되면 나가시면 저는 이제 중간에 공실도 없어지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걸로 하는데 구두로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름의 양식을 가지고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내용 증명을 보내고 그다음에 추후로 양식 같은 거를 해가지고 양식이니까 수업 때 나눠주세요. 아무튼 이렇게 양식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지금도 너무 많은 걸 구체적으로 줘버렸다. 그렇죠. 막 그런 거 금방 따라가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괜찮은데 이제 유튜브를 많이 보니까 이걸 그래서 이 대상이 좀 재밌는 에피소드로 많이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놓고 실제 내용이 가공되었어요. 그러니까요. 대상이 이렇게 이런 줄 몰랐어요. 아무튼 그런 식의 진행이 돼서 이분한테는 이제 뭐 월세도 받고 뭐 이제 감사하다는 얘기도 듣고 그다음에 이제 나가실 때뭐 청소도 깨끗이 해놓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 이제 케이스에 보면 부모님 같은 경우도 식사 대접도 받고 감사하다는 얘기도 듣고 뭐 이렇게 명도 대사랑 하신 분들이 꽤 있잖아요. 저도 어떻게 보면 좀 살짝 그런 케이스죠. 근데 그렇게 인간적으로 친한 건 아니고 저는 이제 실리를 챙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되게 많은 거를 그분께 실제로도 이제 윈윈인 거죠. 손해보는 게 없고 저도 이득이고 그분도 얻을 수 있을 만큼 저한테 얻고 물론 뭐 돈을 좀 이렇게 손해보시긴 하셨지만 저 때문에 손해본 건 아니니까 제가 누줄 필요는 없었잖아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최대한 많이 해드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명도가 되게 쉽게 되고 감사하다는 얘기 들었고 정리 다 되고 그런 식으로 된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요 케이스를 잡은 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매 같은 경우는 저도 처음에 공매 시작할 때 제일 무서웠던 게 권리분석은 아니었어요. 물론 공매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고금융매랑 좀 다르니까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뭐 권리분석도 있고 뭐 여러 부분이 있는데 딴 건 하나도 사실은 걱정이 없었거든요. 근데 딱 하나 걸리는 게 뭐 여기 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되게 좀 소심한 편이에요. 제가 이렇게 팍팍 치고 나가거나 뭐 부대뽀로 막 이렇게 그런 성격이 아니고 나름 좀 이렇게 소심하고 좀 안전지향적인 성향이 있어요. 이게 되게 경매는 안 좋은 성향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공매할 때 요 명도가 사실은 되게 무서울 수 있거든요. 무서울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처음 시작을 제가 제일 처음에 받은 건도 공매고 그다음에 지금 이 건도 공매인데 항상 이게 명도가 걸리죠. 그때 이제 예전에 아시겠지만 예전에 이제 계셨던 이제 지사장님이나 그런 분이 이런 조언을 해주셨는데 좀 전에 나온 얘기는 똑같아요. 명도는 결국 돈과 시간이고 처음에 어떤 첫 단추만 잘 잡는다면 무조건 나가신다. 그게 서로 이제 그분께도 해가 되지 않게 나한테도 이득이 되게 그렇게 조율할 수 있는 좋은 감정과 그다음에 좋은 원인만 제공하면 결국에는 어떤 상황이든 좋게 해결이 되니 해봐라. 해보면 이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바로 아실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이제 해봤더니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명도는 사실은 결국 주도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유리한 상황인 것 같고 불효표가 없더라. 뭐 이게 법원 공매건 뭐 공매건. 근데 사실은 저는 이렇게 말을 되게 수월하게 하는데 어려워요. 어렵긴 어려워요. 이게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뭐 쉬운 얘기는 아니잖아요. 쉬운 얘기는 아닌데 너무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정도의 말씀을 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네.